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 오디오하는 재미에 빠진 센터 방송실입니다. 오늘은 3웨이로 가는 길에 만난 비트1과 계속되는 미드레인지 잉클 다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트10 뒤로는 3웨이가 되질 않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비트1으로. 하지만 이 비트1이라는 게 단자의 체결에 있어서 꽤 낯을 가린다네요. 단자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크다 싶으면 체결력이랄까요? 단자가 제대로 꼽히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네요. 그래서나 봅니다. 신호선이 자꾸 빠져서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좀 봐줍니다. 비트1 단자 주위의 플라스틱 부분을 과감히 잘라내줍니다. 이를 홀 가공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이렇게 해주고 나니 단자가 이격되는 일은 없어졌네요. 이러한 내용을 커뮤니티에 남겨봅니다. 카 오디오하는 재미 비트1 사용기. RCA 잭이 생김새는 다행해도 어디에나 다 잘 맞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비트1을 사용하기 전까지는요. 2Way였을 때는 비트10D를 사용하면서 단자를 끼울 때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3Way에서는 비트1에 단자를 끼웠습니다. 다음처럼요. 잭을 힘껏 삽입시키고 어떤 캡은 시계 방향으로, 어떤 캡은 그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장착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이상해집니다. 제대로였다가 그렇지 않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소리가 나지 않기 전까지는 단자가 제대로 장착되어지지 않았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비트1을 살펴야 했고 그제서야 단자가 비트1에서 떨어져 나와 처량하게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걸 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억스 입력단에 첼리비다케가 장착이 되질 않았습니다. 우회할 수밖에 없어 컨버터를 사용하여 광입력으로 비트1의 신호를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였습니다. 다른 잭들은 캡을 벗기고 알몸으로 비트1에 장착을 하였습니다만 첼리비다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절단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단을 내니 첼리비다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첼리비다케가 드디어 억스 입력단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컨버터도 이제 제 역할을 다했으니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출력단의 모든 잭 단자에도 신호선 단자가 자기 옷을 입고 당당히 장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가리 굵은 놈들 안드가지에 비트1 쓰는 사람들은 다 이해되는 장면이죠. 저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길래 옷이 문제였는지 몰랐는데 결국 커팅하니 문제 해결됐어요. 비트1 처음 자가 설치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팁이네요. 좋은 소리 만드시는 일만 남으셨네요. 미드레인지를 품고 있는 잉클에도 적정 최적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스피커 최적 맞추기 도전해봅니다. 미드레인지 스피커 권장 최적이 약 340cm/m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드레인지를 담아두려고 준비한 통은 약 260, 최적이 더 확보되어야 할 양이 8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만큼을 확보하기 위해 더 큰 통으로 준비하느니 기존의 것으로 맞춰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어 봅니다. 집에 있는 셔우드 상표의 북셀프를 우연히 열어봤습니다. 흰색의 솜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왜? 했습니다. 한참 오래전 인켈 프로10 내부에도 깨끗한 솜류는 아니었지만 뭔가 들어있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스쳐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스피커 최적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는 잉클 안에 탈지면 등의 솜류를 넣으면 효과가 있어요. 모르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유용하게 어떻게 해볼 기회가 되면 살짝 흥분이 됩니다. 하여 시간이 나는 대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해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미드레인지 통의 최적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일을 벌립니다. 일단 스피커를 분리시켜 놓았는데 준비한 탈지면 얼마를 넣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거라곤 일단 적정량을 넣으시고 들어보세요가 전부입니다. 그래 어쩌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고 그냥 밀어넣게 해봅니다. 그래도 이쁘게 자리 잡으라고 바닥에 그리고 통의 면에 부착시킵니다. 그리고 형식의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보기에 흉하지 않게 해봅니다. 듣기 좋으면 알맞게 넣은 게 되겠죠. 듣기 싫으면 좀 걷어내면 되겠죠. 더 넣어도 보죠 뭐. 넣는 양을 왜 주먹 구구식으로 하냐고요. 스피커 통 안에 어떤 종류의 소음류를 그리고 그것을 또 얼마큼 넣으면 얼마큼의 최적이 증가할 거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를 못해서입니다. 어떤 솜이 제일 좋더라, 이런 솜이 대체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하고픈데 그런 것들은 구하기 쉽지 않고요. 길가에 약이라는 간판이 보이는 순간 탈지면도 되는? 이라는 기억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요. 솜을 넣으면 저음이 풍부해진다 라고 됐어요. 왜지? 의문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 집에 50년 넘은 빈티지 스피커 중 AR4의 밀폐형 스피커 내부에는 유리솜이 들어있지요. 전문가들도 스피커 오버홀 시 솜은 바꾸지 않더군요. 스피커마다 맞는 솜이 있는가 봅니다. 보수 시 인클로저에서 먼저 유리솜을 빼놓고 나서 스피커 오버홀 작업 후에 빼놨던 유리솜을 다시 넣더군요. 원래 자기 것이 좋아서 그런 건지 요즘 솜으로 바꾸면 소리가 달라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네요. 물어봤어야 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딜레이입니다. 그냥 펼쳐 놓으심이 무게는 같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작은 통의 엣지 반응과 큰 통의 엣지 반응을 보심, 작은 통 솜 충진 엣지 반응이 큰 통과 비슷하다는. 문제는 솜이 들어가면 소리가 둔해집니다. 그리고 미드레인지 최적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짐작하건대 매뉴얼에 나와 있거나 또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수치를 기반으로 계산한 값이지 싶은데에 그건 그 미드레인지 하이패스를 FS 값까지 떨어뜨릴 때 기준이라서 그 최적보다 적어도 됩니다. 미드레인지를 FS 값까지 낮게 세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 결론은 레인지 통에 들어가는 솜은 최적보다는 나무 통이 과하게 울리면 그걸 잡아주는 흡음 용도로 아주 쬐끔 넣어보고 소리를 들어가면서 조절해야 됩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는 사용하시는 나무통 최적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주시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받은 것은 지체하지 않고 적용시켜줍니다. 미드레인지에 양털을 넣어줍니다. 자리 잡고 있었던 탈지면은 자기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양털을 품은 미드레인지 통. 탈지면을 품은 미드레인지 통을 보시곤 도저히 견디실 수 없으셨나 봅니다. 퇴근길에 만남을 가지는 그 자리에서 선뜻 내미시는 양털. 그리고 양털보다 넓은 면적의 흰색의 그 무엇. 양털의 가죽 부분 기준으로 500원 동전 크기 정도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팁을 주신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사무실로 향합니다. 도구, 공구, 자재 등이 모두 사무실 한 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 시작! 스피커 탈거, 통 안에 탈지면 뜯어내기, 통에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접착제 성분 등 불순물 제거하기, 양털을 통 안에 고정시키기, 스피커를 스피커통에 고정시키기, 순간 접착제를 자연스럽게 그러나 살짝 인위적으로 선풍기 바람으로 굳어지게 하기. 두어 시간 다른 일을 보는 동안 스피커는 스피커통에 잘 붙었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인 곰 오디오에 이것저것 다양한 음원들을 로딩시켜 들어봅니다. 상밴드 3인치 스피커의 직진성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해봅니다. 하지만 하필 처음 두세 개의 음원이 스피커에서 뭐랄까요, 디스토션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스피커 탓을 하려다가 혹시나 싶어 곰 오디오 리스트에 오른 곡 다 날리고 다른 폴더에 있는 음원을 곰 오디오에 로딩시킨 후 들어봅니다. 좋은 음원, 그렇지 않은 음원이 있다고 했다.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다음 곡을 선택해서 들어본다. 디스토션 비스무리한 증상 없습니다. 음원이 좋은 거라서? 아니면 mp3를 웨이브로 변환시킨 후 사운드 퍼지에서 웨이브 환모를 한방 먹여준 거라서? 암튼 디스토션 같은 증상은 스피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한 소양의 목소리로 바람의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소리를 내주는 건 오직 보이는 미드레인지 뿐입니다.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오랜 깨달았네. 이렇게 내 손에 닿는 카 오디오 하는 도구들은 어떻게든 내 손의 흔적과 함께 차에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이는 뻘짓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GR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을 남겨야겠다 싶어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을 소개합니다. 카 오디오를 하는 재미, 뻘짓,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돈 GR은 하지 말자. 그러려면 적은 금액이라도 중복 쓰임이 되더라도 일단 즐겨야 한다. 즐기지 못하면 돈 GR이 된다. 그래, 그러니 취미니 즐기자 하고 있으며 글을 쓰는 것도 같은 마음입니다. 출근하면 큐베이스, 사운드포지, 프리미어와 오디션 등 하루 종일 같이 놀다가 퇴근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주 조정실에서 받는 원본 파일과 편집하면서 녹화 또는 녹음된 파일을 비교하면서 편집하다 보면 어느새 퇴근 시간 알람이 웁니다. 일을 하는 동안은 영상에서는 해상도가 되었든 소리에서는 에펙트로 인한 것이 되었든 아무튼 조그마한 변화에도 나름 신경을 쓰느라 예민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직업으로 하는 일과 비슷한 류의 것이라도 그것을 취미로 하게 되면 일과는 전혀 사뭇 다르네요. 직업으로 하는 일은 왠지 직장인 모두가 느끼는 그런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게 있지만 취미로 하는 일에는 얻어진 결과에 따른 기대, 바램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 무엇을 하든 카 오디오에 대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귀 동량으로 들은 것을 시도하는 데에는 재료를 고르는 것, 그 재료를 가지고 DIY를 하는 것 모두가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나름 의미,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얻어진 결과가 아래 글이 됐다면 카타르시스가 아닌 짜증 또는 의기소침이 되겠죠? 언제였는지 기억이 좀 그런데요. 그런 거 다 플라시보 효과예요 라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던 분이 계셨어요. 앞에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소비자가 500만원 이하의 신호선 바꿈질은 모두 헛짓이에요. 소리가 바뀐다고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오플 2080과 험머가 다르고 험머와 말러가 다르던데. 마침 대화를 나누던 곳에서 인스톨하고 있던 국내 브랜드로는 좀 감 나가는 차량을 보게 되었는데요. 데크와 프로세서 그리고 앰프와 스픽을 보곤 저건? 이건? 역시. 하지만 곧 어리둥절하고 말았습니다. 신호선이 오플사의 팬텀과 까나레 브랜드의 마이크 케이블로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상기된 그 목소리를 들었던 그리고 인스톨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같이 본 옆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장비들부터 레벨 매칭 되어야겠는데요. 쉿. 그냥 웃었습니다. 다음에는 미드레인지 장착 잔혹사와 제대로 갖추었다고 생각된 3웨이에 관한 작업 일지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터 방송실의 카 오디오하는 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